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COPD에 속합니다. 근데 왜 폐기종에서는 마른 체형이 나타나고 만성기관지염에서는 통통한 체형이 나타나는지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 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폐포벽이 파괴되어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COPD의 한 유형이 되겠죠. 비가역적 손상이 특징입니다.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인은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흡연이고 대기오염, 직업성 먼지 노출, 알파1 항트립신 결핍, 유전병이죠. 이런 원인에 의해서 폐기종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정상폐포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폐에서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폐포들은 포도송이처럼 촘촘히 모여있고 폐포들 사이에는 얇은 벽, 폐포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포도 알갱이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폐포벽에서 탄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가스 빠졌네요.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폐포벽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는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기종에서는 아까 폐포벽이 파괴된다 그랬죠. 폐포벽이 흡연 등의 이유로 인해서 폐포벽이 파괴되고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폐포벽이 파괴되면 아까 포도 알갱이처럼 여러 개의 작은 폐포들이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공기 주머니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게 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런 큰 주머니처럼 되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포도알처럼 작고 촘촘했던 폐포가 합쳐져서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폐포가. 그러면 큰 공기 주머니가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될까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커졌으니까 숨쉬기가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폐포의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소,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호흡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셨고, 요 폐기종의 병태 생리를 정리하면 세포벽이 아까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죠. 폐포 표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가스 교환 면적이 감소하면서 공기가 교환이 잘 안 되니까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폐가 과팽창되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 호흡곤란, 활동할 때 특히 기침, 객담은 적거나 없습니다. 이게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기도에서 가래가 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른 체형이고 체중 감소,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하고 보조근을 사용합니다. 어깨, 목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배럴 체스트라고 해서 통형, 아까 숨이 폐가 과팽창된다 그랬죠. 과팽창되다 보니까 통형 가슴이 되고 홍색증은 거의 없습니다. 혈액 내 산소는 유지되지만 숨이 찬 경우가 폐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종 환자가 마른 체형인 이유는 뭘까요? 폐기종은 폐포벽이 파괴된다 그랬죠. 폐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럼 호흡근을 계속 사용하고 얕고 빠른 호흡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됩니다. 얕고 빠른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보조근, 그러니까 어깨, 목 근육을 덩달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도 감소하기 때문에 마른 체형이 됩니다. 폐기종이. 폐기종은 폐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산소 부족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기관지염은 이제 가래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 공기 흐름 자체가 빨리 막히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폐기종 같은 경우에는 폐포가 서서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 부족도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도 급격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비교적 오래 이제 배출도 잘 되다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고탄산혈증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폐혈관 수축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폐혈관 수축이라는 말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에는 뇌의 산소가 부족하면 뇌 혈관이 확장이 돼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근데 폐는 이 뇌하고 반대 작용을 합니다. 폐라는 거는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얘가 이식을 하고는 산소가 잘 공급되는 곳에만 산소를 주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아예 그걸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아예 수축해 버리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더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얘가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산소 부족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폐혈관 수축이 오는 것도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심부전도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심부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오심부전이 생기면 정맥이 막히고 수분이 고이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전신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폐기종에서는 오심부전이 늦게 나타난다 그랬죠?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본래 체형, 마른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폐기종 환자가 마른 체형인 이유는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폐가 과도하게 팽창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호흡근이 얕고 빠르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하면서 마른 체형이 된다. 그리고 오심부전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는 부종이 늦게 천천히 발현되다 보니까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 그래서 마른 체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고, 그러면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COPD입니다. 네, 기관지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만성이니까 염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점액, 가래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아까 폐기종은 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는 거고 이 만성기관지염은 오래된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럼 당장 호흡이 곤란하겠죠. 1년에 3개월 이상 유지되고 2년 연속으로 기침, 가래가 지속될 때 진단됩니다. 그러면 주요 증상을 보면 지속적인 기침, 가래, 아침에 특히 많고 심한 경우에는 냄새나 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폐기종은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만성기관지염은 기침, 가래가 많습니다. 호흡곤란, 초기에는 운동 시에만 나타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어도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잦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감기나 폐렴에 잘 걸리고 전신 부종, 체중 증가, 통통한 체형이 되게 됩니다. 청색증, 입술, 손톱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게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 환자가 통통한 이유는 뭘까? 폐에 산소가 잘 안 들어온다 그랬죠?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점점 막히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잘 못 빠져나가겠죠? 즉, 초기부터 저산소증가, 산소 들어오는 것도 적고, 배출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아까 폐기종에서는 천천히 진행된다 그랬죠. 산소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폐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뇌하고 반대라고.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 공급을 많이 하는데, 이 폐는 뇌하고 반대라서 되는 놈한테만 산소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아예 혈관을 수축해서 산소 공급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폐혈압이 높아지겠죠. 수축되니까, 폐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니까. 그럼으로써 폐혈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심에도 부담이 오는 우심부전이 오고,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몸 전체로 뿜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맥혈의 정체가 발생하면서 다리, 발, 복부 등으로 전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통통한 체형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고, 통통한 체형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로이드 사용 영향도 있습니다. 심한 만성기관지염 환자 중 일부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자체가 식욕을 엄청 증가시킵니다. 이 스테로이드 복용할 때 엄청 식욕이 진짜 많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요약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산소증, 고탄산증은,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가 염증으로 인해서 빨리 막히니까 초기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폐기종은 폐포가 서서히 망가지다 보니까 후기까지 비교적 덜하다 그랬죠. 저산소증과 고탄산증. 우심부전은 초기부터 심하게 나타나니까 우심부전 흔하게 나타난다 그랬고, 폐기종은 드물거나 늦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전신부종 자주 나타나고, 폐기종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른 체형, 근데 얘는 통통한 부종이 있다 보니까 통통한 체형이 됩니다. 호흡 양상은 피징 사운드, 천명이 들리고 가래가 있고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고, 폐기종은 깊고 느린 호흡, 입술 오므리고 호흡하는 거, 깊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에서 체형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함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